여러분, 혹시 출근길에 신호등이 막 바뀌자마자 부앙 하고 급출발하는 차 또는 정지선 앞에서 끼익 하며 급정지하는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그냥 연비가 조금 더 나빠지고 타이어가 빨리 닳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급출발 급정지가 자동차와 운전자 그리고 도로 전체 안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오늘부터 운전 습관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많은 운전자들이 급출발과 급정지를 단순히 연비에 안 좋은 습관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급가속 시 순간적으로 많은 연료를 태우고 급제동 시 운동에너지를 낭비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의 수명 단축, 타이어 마모화 이상 발열, 엔진과 변속기 충격 누적, 심지어 교통사고 위험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즉, 지갑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라는 거죠. 급출발 급정지, 연비보다 더 큰 문제는 차량 수명과 안전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습관은 차를 망가뜨리고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급제동이 수십만원짜리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급출발을 반복하면 차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고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급출발과 급정지가 자동차에 어떤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급출발, 급정지가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 브레이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브레이크 손상입니다. 급정지를 반복하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엄청난 열을 받습니다. 이 열은 단순한 마찰 열이 아니라 금속이 변형될 정도의 고열입니다. 패드가 빨리 닳는 건 기본이고 디스크가 휘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디스크가 변형되면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덜덜덜 떨림이 느껴지는데 이건 바로 교체 신호죠. 그리고 교체 비용은 수십만 원이 기본입니다. 타이어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 타이어 마모와 발열입니다. 급출발 시 바퀴가 윙하며 헛도는 경우 있죠. 이때 타이어는 순간적으로 높은 마찰을 받으면서 표면이 갈려나갑니다. 특히 타이어의 트레드온 부분과 고르게 닳지 않고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마모됩니다. 이러면 첩지력이 떨어져서 빗길이나 눈길에서 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즉, 급출발 한두 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누적되면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엔진과 변속기에 가는 충격. 세 번째는 엔진과 변속기 손상입니다. 급출발은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확 끌어올리는데 이때 윤활유가 충분히 순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금속 마찰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엔진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면 미션에도 큰 충격이 갑니다. 특히 저단에서 급격히 고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션 오일과 기어박스에 무리가 생깁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급출발 많이 한 차는 미션부터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 운전할 때 급출발이나 급정지를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정비소에서 타이어가 생각보다 빨리 닳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출발 한 번에 엔진 수명이 줄어든다. 과장이 아닙니다. 타이어가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는 이미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자체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 전체 교통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셨나요? 파트 2. 급출발, 급정지가 만드는 위험한 순간들. 교통사고 위험성. 급출발은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 앞차가 천천히 출발하는데 뒤에서 부앙 하고 달리면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정지는 더 위험합니다. 뒷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급정지가 추돌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물론 주변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습관이라는 거죠. 도로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도로는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급출발하고 급정지를 반복하면 그 여파가 전체 교통 흐름으로 번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지하면 뒷차는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때 뒤쪽 차량들은 고무줄 현상, 스타프 마이너스 언드 마이너스 고에 시달리게 되고 교통 정체가 생깁니다. 즉, 한 사람의 습관이 도로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고 위험까지 키운다는 겁니다. 운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급출발, 급정지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운전 습관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속, 끼어들기, 신호위반 같은 다른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운전 태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급출발, 급정지는 단순히 차에 무리 주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위험, 도로 정체, 운전자 태도까지 바꾸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결론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급정지 한 번이 수십 대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전 습관이 도로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조심해야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습관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3. 올바른 운전 습관 앤드 대안. 가속은 부드럽게. 급출발을 피하려면 엑셀을 밟을 때 3초 원칙을 지켜보세요. 출발 후 3초 동안은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 방법만 지켜도 연비가 좋아질 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미리. 급정지를 피하려면 예측 운전이 필요합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순간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면서 미리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이 습관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차간 거리 유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급정지를 할 상황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시속 100km에서 안전거리는 약 100m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0에서 30m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만 더 벌려보세요. 급정지의 70%는 애초에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운전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급출발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배운 팁을 바로 실천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급출발 한 번 안 했을 뿐인데 차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브레이크를 조금만 덜 밟아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 최종 정리.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급출발, 급정지는 연비만 깎아먹는 게 아니다. 브레이크, 타이어, 엔진, 변속기까지 손상시킨다. 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로 전체의 흐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해결책은 부드러운 가속, 미리 감속,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다. 결론적으로 급출발, 급정지를 줄이는 건 차를 지키는 일이자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급출발과 급정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연비 조금 나빠지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타이어가 비정상적으로 닳았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습관을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엑셀을 천천히 밟고 브레이크를 미리 준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차를 더 오래 쓰게 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과 내 안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주 급정지했네 하고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부드럽게 운전하려고 노력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운전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안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제가 앞으로 더 다양하고 알찬 자동차 지식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순한 자동차 상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안전과 지갑까지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